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는 시장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접전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이슈가 김포시장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세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최근까지의 선거를 바탕으로 이제 김포 지역을 살펴볼 때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곳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김포시장 선거에서는 지난 2014년 이후 민주당이 줄곧 승기를 잡아왔습니다. 여기엔 신도시 주민들의 유입 영향이 컸는데요. 신도시 조성 이후 유권자, 특히 30, 40대 젊은 유권자 비중이 크게 늘면서 보수 색채가 짙었던 과거와 달리 선거 지형이 바뀐 겁니다. 실제로 2018년 지선 때는 현직 시장이죠. 당시 정하영 후보가 11만 표를 넘기면서 5만여 표에 그쳤던 자유한국당 유영근 후보를 한참 앞섰습니다. 이번 선거 직전에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포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김포 지역 전체 표수가 40만 건에 달했는데 양당 두 후보 사이 표 차이는 만여 건 정도여서 과거에 비해 접전을 펼쳤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 대선의 기운을 지방선거까지 쭉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걸까요? 자, 이번에 김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적지 않은데요.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만 8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토론회를 열 만큼 후보군이 많았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사람만 8명인데요. 여기에서도 이미 단일화가 이뤄진 후보도 있지만 이달 안으로 공천이 마무리되면 후보군은 명확히 좁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후보군도 적지 않습니다. 현직 시장을 포함해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인데요. 오는 20일 경기도당이 김포 지역의 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남아 경선을 치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예. 자, 후보군이 좁혀진다 하더라도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선거의 당락을 가리게 될 주요 이슈는 그럼 무엇일까요? 네, 김포시장 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과거 선거에서 당락을 갈랐던 신도시 민심이 현재 교통 정책에 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지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GTX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모든 후보가 빼놓지 않고 공약으로 내건 사안입니다. 핵심은 광역철도라는 게 지역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장 후보가 어떻게 풀어나갈지인데요. 이미 오랜 시간 난항을 겪거나 예상과 정책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냥 하겠다라고 말하는 후보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다를 말해주는 후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5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입장 등 첨예한 갈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후보별로 접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후보나 정당 입장에 따라 표심이 갈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 직결이 아니어서 김포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GTX의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관통 노선을 공약한 상황입니다. 이 공약이 실제화될지를 두고는 여전히 말이 많은데요. 시장 후보들도 이 공약을 지원 사격하는 역할이 되거나 또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에 표심이 향할지 역시 미지수이기 때문에 철도 공약이 대선 공약에 올랐다는 것 자체도 시장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 지역의 선거 동향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 경쟁 열기가 뜨겁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너도 나도 대규모 개발 공약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네, 과연 실현 가능한 일들일까요? 이번에는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민선 7기 계양구는 지난 2018년 계양 역세권지구와 장기 친수특화지구, 상야 산업지원지구 등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는 2020년 해당 공약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을 위해선 200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규모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국책사업일 경우에만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합니다. 인천시의 잔여 해제 물량으로도 감당할 수 없기에 민선 7기 계양구는 향후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반영 때 시도할 수 있다며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공약은 이번 지방선거에 또 등장했습니다. 아라뱃길 주변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거나 관광 스포츠 복합단지,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자치단체장 일부 예비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락이 불확실한 선거에서 일단 당선되고자 하는 이제 후보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이제 이런 포퓰리즘 공약을 만든다, 확산된다, 남발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공약을 포기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민선 7기 김포시는 김포 아라마리나 일대에 해양 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조성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가 2년도 지나지 않아 자체 폐기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데다 사업 기간과 투자 비용,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선거에서만 쓰고 실제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약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공약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후보자들도 이렇게 던져놓고선 막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경우에는 굉장히 두루뭉실하거나. 전문가들은 내 지역 일꾼을 뽑을 때 정당과 후보자의 공보물만 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실현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지난 공약 평가와 자치단체 공약 이행 상황 등을 살펴보며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돌봄혁명 시대를 여는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승리를 목표로 선거에 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인천 최초 여성 시장에 도전합니다. 이정미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은 돌봄혁명, 보육과 교육, 노인, 장애인 등 각 지역의 원스톱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이정미 전 대표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다시는 이런 일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인천시정을 맡는 앞으로의 기간 동안은 어떠한 팬데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기에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1차적인 임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전 대표는 승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 체계에서 쉽지 않은 도전.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와 선거 완주 의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정의당의 새로운 비전을 시민들에게 선보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의당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인 이정미가 이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저의 이번 인천시장 출마의 의미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미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거쳐 오는 22일 인천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들이 각 정당에 인천 환경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인천 녹색연합의 박주희 사무처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책 제안서에는 새로운 민선 8기 인천시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세 가지 분야 정책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분야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우선은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영흥화력 발전소를 비롯해서 각종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우선은 수도권의 전력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벗어나기 위해서 2030년 탈석탄을 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그에 맞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전 시설, 그러니까 인천에는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와
LNG 기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온실가스 배출하는 발전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소나 발전 시설에서 또 노동자들의 권리나 그런 그 생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 자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감축하는 교통, 건물, 산업단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그리고 에너지 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분야가 인천의 멸종위기종 동식물 서식지 보전 정책 강화네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에서 갈라져는 한남정맥, 그리고 30여 개의 지방하천, 소하천을 비롯해서 그리고 갯벌과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년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남동유수지입니다. 여기는 인천 저어세의 주요 번식지인데요. 이 공간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송도갯벌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습지보호 지역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송도 습지보호 지역은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습지센터를 건립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매립지에 사매립지 아직 그 사용하지 않는 아나모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멸종위기 종이자 그리고 인천 시조인 두루미가 서식을 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멸종위기 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리고 그 배후습지를 인천시 야생동물 보호지역 혹은 국가생태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많은 멸종위 야생동물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직접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분야는 인천 갯벌과 관련된 정책 제안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인천의 갯벌은 전국 갯벌의 30% 면적을 차지할 정도로 넓게 분포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 갖는 갯벌입니다. 작년에 7월에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천 같은 핵심적인 갯벌이 빠져 있다고 2차로 추가 등재할 것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뒤까지 지금 추가로 등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인천 갯벌을 비롯해서 인접해 있는 한강 하구까지 넓게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영종도 갯벌이나 세어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한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 그리고 인천만의 갯벌만이 아니라 한강 하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세계유산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68명입니다. 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5,000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인천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99만 4,658명, 재택 치료자 수는 4만 2,626명입니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1%,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6%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9,671명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약 2만 4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경기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453만 2,233명, 재택 치료자 수는 16만 8,071명입니다. 경기 지역 감염병 정담병상의 가동률은 34.8%,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43.8%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아이사랑 꿈터를 설치할 공간을 찾습니다. 아이사랑 꿈터는 폐원한 어린이집이나 공공주택 유휴공간을 단장해 육아 돌봄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계양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폐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꿈터 설치 희망을 받고 최종 설치 장소 한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